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저는 운동 유튜버고요.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헬스 상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남자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거를 제 예시로 들면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몸뚱아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에 대한 얘기를 예시로 들어서 할 건데 어쨌든 그 논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부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제가 항상 해오던 말이 있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운동과 일상의 균형을 잘 잡아서 운동을 하되 삶이 운동에 갉아먹히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지금 운동을 막 시작하려는 사람, 그리고 운동을 해도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상태는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운동을 하면은 1시간 정도씩 운동을 하면은 힘이 계속 세질 수 있는 상태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벤치프레스 중량이 증가할 수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일주일에 2-3번 이상 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운동이랑 삶의 균형만 맞추고 삶이 운동에 갉아먹히지 않도록만 해도 힘이 저렇게 세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거에 비유하면은 그렇게 하면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개노잼이네 진짜.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5번에서 6번씩 했고요. 그 중에 4번 정도는 스트렝스 훈련을 했고 2시간 정도씩, 그리고 1번에서 2번, 아니 혹은 2번에서 3번 정도는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도랑 스트렝스 훈련 2개를 같이 한 날도 있었단 말이죠. 그 저의 운동 초기 시절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1-2년 정도 엄청 강력하게 쌓아놓은 그 초석을 잘 다져놓은 탓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때 했던 것만큼의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지금 운동 처음 시작한 사람이랑 저랑 비교했을 때 그 운동 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만큼 제가 또 계속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몸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힘도 더 세지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운동에 삶이 갉아먹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제 그 균형을 잡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면은 균형을 생각하다가는 운동도 못 잡고 삶도 못 잡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대충 감이 오셨을 거예요.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운동을 해도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1시간씩만 운동을 하더라도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6개월 정도 혹은 길게는 2년 정도까지 그 초석을 다지는 강력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과 삶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가려면은 일단 그 상황을 만들기에 앞서서 그 강력한 그 초석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경제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 나라가 일단 좀 어느 정도 잘 살게끔 만들어 놔야지 그때부터 복지가 나오고 뭐 부의 재분배가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벤치프레스 10개를 하는 거랑 운동 처음 시작한 사람이 벤치프레스 10개를 하는 거랑 그리고 같이 1시간 운동한 거랑 그 둘의 운동의 질의 차이는 사실은 느낌이 오잖아요. 다를 것이다 라는 게 분명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 중에 개중 고수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초창기 그 어느 일정 역치 이상의 그 훈련을 해서 쌓아놓지 않으면은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계속 손해보는 상황이 온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처음 시작한 사람, 그리고 몸이 운동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 혹은 힘이 세지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은 아직 운동이랑 삶의 균형을 찾을 때가 아니라 일단 운동에 조금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놔야 한다. 이게 이제 저의 오늘의 영상의 주제이고요. 그러면은 그 수준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건 앞으로 제가 차차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방금 내용은 사실 운동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독서도 그렇고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에도 적용이 되고요. 잘 생각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바싹 축구를 잘했던 친구는
조기 축구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서 축구해도 잘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축구 안 하다가 조기 축구에 20대, 30대 때 조기 축구에 가입해가지고 축구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빠스타 열심히 했던 사람보다 잘할 확률이 적어요. 경험상 아마 알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그거예요. 초기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좀 그 균형을 맞춰서 운동에 갉아먹히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것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 그 역치까지의 단계에 다다르지 않았구나, 아니면은 그 정도 다다라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 그 열정 그대로 계속 쭉쭉쭉 나가시는 거고, 저처럼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만 딱 해놓고 이제 그 수준에서 그냥 조금만 발전해도 괜찮다, 나는 이거보다 그냥 전체적인 내 삶이 더 중요하고 그냥 운동은 감미료 정도, 녹아드는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균형을 맞춰서 가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저 팔 다쳤어요.